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23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오늘은 얼망졸망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 회사, 뭐 우주산업도 하고 그러죠. 테슬라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불과 2022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소차에 대해서 날선 비난을 쏟아붓고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던 앨런 머스크인데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 제가 테슬라하고 연료전지차, 수소연료차 이것을 검색으로 하니까 이런 게 쭉 나왔고, 이게 불과 이제 금년이 들어서면서 2, 3개월 전부터 좀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소를 활용하는 내연기관, 즉 휘발유를 대체하는 식, 왕복 엔진을 유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완전히 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잡혀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H2 에너지 뉴스라는, 이거는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언론이겠죠.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 수소차를 내놓을 건가, 이런 의문표를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겠죠. 금년 2월 23일 기사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기존의 테슬라 유명 모델들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를 개발한다, 내년 정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이게 갑작스런이 중요한 단어죠. 왜 2022년에서 2023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느냐. 그가 수소차에 쏟아부었던 악담들이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궁금한 것이죠. 뭔가 세계의 지정학적 흐름과 상관이 있다. 제가 그런 분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예전에 다룬 적도 있고, 테슬라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이긴 한데,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수소 시장은 나오기도 전에 사망할 거다. 이게 불과 작년에 했던 이야기예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수소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작년까지 했던 만 1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년 초부터는 생각이 달라졌다. 급격한 변화다. 자, 이것은 미국의 어떤 대중국 전략이 상당히 구체화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와 종전을 하고 합의를 하면서 친구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뭐냐, 늘 제가 정치논평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거의 붙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경기다, 게임이다. 무조건 고립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무역 전쟁으로 접근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져 있고, 미국의 체질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자신이 없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몇 가지 게르마늄하고 또 뭐죠? 갈륨. 그게 아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거와 몇 가지 반격을 했죠. 반도체 수입 제한하는 거. 그게 미국 업계가 주고 나가는 거죠. 단지 미국의 업체들로 하여금 고성능의 칩세트를 또는 반도체를 중국으로 판매 중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핵심 기업이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되받아치기까지 하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것 쪽은 부드럽게 가지고 가고, 무역 경쟁 쪽으로는 조금은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일환으로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상당히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테슬라의 말바꿈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 중국이 큰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14억의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요. 많은 부분을 다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핵심이 수소거든요, 미래에는. 그런데 정작 수소 부분에 있어서 핵심 기술은 확보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이게 묘한 부분이죠. 전기차는 거의 따라잡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좀 전에 소개드린 말을 표현을 영어로 한 것을 따온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실은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아마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한테 내가 질문을 받은 게 100번 넘을 거다. 예? 아니야, 200번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테슬라, 앨런 머스크한테. 너는 수소차 안 하냐? 수소차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예? 자, 그러면서 그때마다 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를 저장한다는 부분에, 즉 연료를 저장한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한다는 부분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수소는 아주 나쁜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말이 바뀐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의 큰 흐름이 수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 먼저. 예.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가 불완전하다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봤던, 또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수소 관련 기술들의 엄청난 진보가 있었다.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감각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게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급격한 방향전환이 왔다. 예, 그 뒤에는 미국의 어떤 선택이 있었다. 지난 겨울에서 금년 초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거기에 우리 남북 문제가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또 수소 경제와도 맞물려 있고 복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언제냐? 6월 달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몽골 총리예요. 대통령 밑에. 거기랑 화상 통화했던 자리예요. 그 화상 통화를 하는데 일단 앨런 머스크가 몽골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관심을 가진 부분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몽골 관련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몽골 총리 입장에서는 앨런 머스크의 회사들이 몽골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한 슬라이드를 몇 개 보여줘요.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몽골 지도고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제일 왼쪽 위에 거고, 그 왼쪽 밑에는 풍력에 대한 거. 이 두 개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다 재생에너지거든요. 그 다음 저 위에는 지하수라는 부분이 있고, 설비를 하려면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지열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지열을 이야기하지? 이게 지열을 발전할 만큼 되나? 이런데 태양광 풍력은 재생에너지죠. 그 미래 수소 경제의 핵심이 뭐냐? 저런 완벽하게 그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전혀 없는 거. 그러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발생시킨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고, 지열이란 부분은 기존의 가장 저렴한 방식에, 그리고 안정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수소 생산 방식은 뭐냐? 기존의 메탄가스, 즉 천연가스를 고온의 수증기를 통과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탄소하고 수소를. 탄소는 포집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거는 블루 수소라고 그러죠. 예, 완벽하게 그린은 아니지만 탄소를 다 잡아두니까. 그런데 그거에 왜 그러느냐? 수증기를 만들어서 고온의 수증기를 만드는 것은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연료를 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을 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열이 있으면 그걸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래 되면 완전히 그린 수소가 되는 거예요. 지열이 수증기 발생을 대신할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그냥 수소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중에 주요 어젠다로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걸 보고 제가 몽골에 수소? 여기 또 히토리움 많다고 또 광고를 했거든요. 히토리움. 중국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 매력으로 느낄 만한 부분을 제시를 했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데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지금 앨런 머스크도 수소차 하겠다. 그때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수소차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금년 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방향이 뚜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수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새롭게 제가 블룸버그에서 확보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
전기 생산이네요. 전기 생산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지금 뭐 태양광보다는 국토 면적이 제한이 있고 일조량이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풍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서해와 서해 대규모, 초대규모,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동해에도 할 것 같아요. 풍력과 태양광이 2000년, 2010년 정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합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합이 한 10%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죠. 예, 풍력이 비중이 한 2배 정도 되네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스마트 그리드,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의 제약을 받잖아요. 전기 생산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탁 공급을 못 해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수소를 개입시킴으로 해서 전기가 필요 없을 때 유휴 전력을 가지고 옛날 심야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풍력이나 태양력. 그럴 때는 수소를 만들어 놓는다. 물을 분해해가지고 전기 분해해서. 그리고 전기가 부족할 때, 그런데 바람이 안 불 때, 캄캄한 밤일 때는 그 저장돼 놓은 수소를 연료 전지로 활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즉 풍력과 태양광을 주요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전기의 생산 방식으로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단지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파생력이 엄청나죠. 관련 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반도체 산업과는 다르게. 거기에가 수소로 대체된다는 거. 비행기, 철도, 선박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전부 다. 효율순위 검증되면 투자가 따라 나오겠죠. 예, 그럼 투자 붐이 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소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 수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 왜냐하면 수소가 지금 생산 단가가 높아요. 저렴한 수소가 대량 생산될 수 있어야지 수소 경제 시대로 빨리 진입할 수 있어요. 휘발유를 버리고 100% 버리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 연료 전지는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수소는 수소 에너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연료 전지라기보다는. 자, 중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패권 경쟁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제가 강하게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풍력과 태양광 엄청난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 비중이 확 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 문제가 커요. 예. 그리고 또 LNG나 석유 원유를 대부분 바깥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 풍력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왼쪽에 저 멀리 있는 점들이 있죠. 짙은 색깔로 된 게, 저기가 풍력이나 태양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대충 사막 지역인 거 보이시죠? 예,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전기의 수요처는 이 동부 쪽에, 해안 쪽에 몰려 있어요. 상하이나 베이징 그 라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서 전기는 전기선을 통해서 멀리 가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전압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브라질과 중국만이 그 기술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예, 수천 킬로를 전기를 옮겨야 되니까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아직 수소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수소거든요. 저걸 저렇게 옮길 게 아니라 수소로 바꾼 상태로 에너지 형태를 바꿔서 에너지의 상태를, 그리고 형태를 차로 싣거나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온다. 예, 그럼 쉽게 배분하기도 좋죠. 단지 전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다 쓸 수 있죠. 전기 생산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빈틈이 좀 있다. 조금 수소 경제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과거 방식으로 고비용 구조로 전력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의 에너지 구성비를 보면 좀 전에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수력이 16%고 풍력 8%, 태양광이 이제 4%죠. 그리고 원자력이 5%.
이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저 절대치는 엄청난 거예요. 14억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공해 문제의 큰 문제는 저거죠. 석탄이 아직도 60% 차지한다는 거. 저걸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수소 에너지에 있어서는 거기도 뭐 수소 버스도 있고 하긴 한데 거기 들어간 수소는 지금 중화학 산업에서 부산물로 수소가스가 나와요. 그걸 활용하는 정도예요. 본격적인 수소 경제를 위한 기술력은 아직 확보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선 나라들과. 그 앞선 나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지금. 더 돋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약간 몇 %밖에 안 됐는데 풍력이 현재 이제 8%잖아요. 중국 전체 전기 생산량에서. 그런데 2030년까지의 목표가 1.2 테라와트를 생산하는 거예요. 풍력과 태양력이네요. 그럼 좀 전에 풍력과 태양력의 합이 12%였죠. 예. 자, 그걸 더 늘려서 2030년까지는 1.2 테라와트를 생산하는데 이 1.2 테라와트가 어느 정도냐? 지금 미국 전체가 쓰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안해낸다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금액이라는 면에서. 또 수소의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못 타서 전 세계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사이가 더 벌어진다.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로운 표준을 요구한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을 미국이 선택한 하나의 승부처가 아닌가. 미국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기술적 지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동맹국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도 엄청나게 건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37년까지 15년 동안 자그마치 150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은 원자로 숫자가 126개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앞으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2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15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수소 경제를 선포하면서 핵발전소의 원자력 발전소 위험을 강조하면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금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대혼란에 아마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수소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R&D를 연구개발을 수소를 한 셈이에요. 예.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 기술에서 우리가 뒤처진 나라였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탈원전을 했어요. 그거랑 그림이 다 맞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거의 백병전이나 다름없는 무역전쟁, 그리고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전쟁, 이런 것은 공멸이에요. 미국이 이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현재 미중 간의 긴장 관계를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큰 틀을 바꿔버린다. 중국이 거기에 새로운 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몸을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제압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 문화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런 컨셉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게 돼요. 그런 추정을 계속 해오고 있긴 하지만 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것은 아까도 잠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보예요. 예. 미국의 행보를 이미 읽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했거든요. 지난 5년간. 볼까요? 그 사례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행하는 날짜가 이거예요. 정부 보도자료예요.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탄소 중립 계획도 다른 나라보다 빠르면 빨라지실 때 늦지 않아요. 자, 그리고 수소 경제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R&D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많은 성과가 났어요. 수소 경제 전 과정에서 전기 분해부터 연료 전지,
핵심 기술을 저렴한 소재를 가지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왜냐, 차를 대신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또 심지어 고속 충전하면 수명이 빠바박 줄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극복할 거, 그리고 보관하는 거, 액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많은 성과가 나온 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미국 중미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입안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낼 때 최소한 같이 냈다. 지정학적 균형을 맞출 때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며, 이쪽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 예, 서로 말이 다 통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필요한 내용, 그걸 앞서가서 내가 선행을 한다는 지도력이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는, 예, 상대방한테 험한 짓 안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제안했다, 아니면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부터 해서 열심히 해서 한 건데, 5년간 수소. 앨런 머스크는 작년만 하더라도 아니야, 전기차가 최고야, 수소차는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는 빠꼼이일 텐데,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도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는데, 미국 행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활용하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 그가 모르겠느냐? 알죠. 그러면 미국의 생각 정리, 이런 것도 최근에 됐다. 예, 작년에서 금리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기술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그들이 믿는 동맹국들의 기술까지 전체적으로 연합을 해봤을 때 중국은 그 정도의 적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전 세계 표준을 앞당기면 중국한테 우리가 먹히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고, 옛날에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였는데, 상용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수소 연료 전지차 판매량이 보면은 2022년에 판매량이 10,000대, 중국이 3,000대,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용화 부분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게 아직까지 돈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걸 주고 정책적으로 밀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아까 수소법하고 연계시키면 쉽습니다. 우리는 이게 미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냥 건너가는 거다. 어차피 거기도 모터 같은 거 개발하고 배터리 같은 거 수소 연료 전지에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술. 양이 적다 뿐이지. 자, 그래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대량 생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전 세계의 차가 전부 다 수소 연료 전지차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통수단이. 그리고 수소를 많이, CO2, 즉 이산화탄소를 아주 많이 생산하는 철강산업 같은 데서 수소가 대체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철광석에서 철만 골라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석탄을 섞어서 같이 태워요. 그래서 원석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CO2의 형태로 뽑아내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CO2가 생겨나요. 근데 그걸 수소로 대체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겁니다. 단지 수소 연료전지 차가 아니고, 이 전기차하고는 파급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냥 전 세계를 탈탈 틀어서 확 뒤집는 거예요. 이 자체가 투자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도 위험했지만 이제 더 위험해진 거죠.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이죠. 그 돈에다가 인물을 줘야 돼요, 이제. 그럼 새로운 시장으로 뻗쳐나가면서 그 돈이 제 몫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가요. 우리나라는 물가 격심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수준이에요, 아주. 그래도 우리 불만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차세대 전차 하고 군용 차량까지 수소 연료 전지로 간다.
말은 돼요. 왜? 수소 연료는, 수소 가스는 같은 무게면 휘발유나 디젤, 하여튼 그런 종류보다 에너지 밀도가 다 대여섯 배 높아요. 같은 무게면 대여섯 배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걸 모터 구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료가 축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왕복 엔진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터로 구동을 하는 건데, 모터는 최고 토크에 도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차처럼 뭐 팍 밟아가지고 RPM이 쫙 올라가고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차 같은 데는 딱이에요. 뭐 전차가 최고 속력으로 달리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 순간순간 기동력은 토크거든요. 거기서 짱이니까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적으로 이걸 쓰겠다. 현대 로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작년 DX 코리아 2022에서. 이게 이 정도 크기의 엔진이 지금 1500마력이잖아요. 지금 K2 전차가. 이거 뭐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KTX를 나중에 이제 향후 수소 연료 전지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용량도 요거보다는 작대요. 왜냐면 거기는 제법 큰 거를 여러 개 넣어도 되잖아요. 공간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한 개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와 유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 중이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철이나 KTX 고속 전철에서 위에 이게 없어질 날이 곧 올 겁니다. 이게, 예, 전기선이. 자,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한다는 거죠. 예, 군용 차량에까지 수소 연료 전지를 쓴다는 거니까. 이걸 보면 아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좀 우스워 보이겠죠? 이제 우리 승용차도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전차까지 연료 전지로 한다고 지금 모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한 이야기인데. 예. 자, 또 하나는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약 수소 경제를 앞당긴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미국이 다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전기차만 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다루는 영역이, 전기차는 전기차에 국한돼 있고, 예. 수소는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 경제죠. 예.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1kg에 뭐 $5, 6달러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제력이 있으려면 1달러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2달러 이하로. 자, 그래서 수소 경제가 처음에 안착을 하려면 연료값이 저렴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연료값이 저렴하려면은 저렴하게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 그림 보이시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한 거예요. 저 사할린 가스전, 뭐 일단 연해주 쪽에, 러시아 동부 쪽에 가스전이 많이 있는데 매장량도 엄청나요. 근처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스관을 보내고 싶어하는 계획인데, 북한을 지나와야 되는 문제, 지정학적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싸웠는데, 그렇게 화해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면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어져야 돼요. 왜냐? 저 가스전에서 천연가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지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 수소를 싼 값에 배포할 수 있어요. 그럼 수소 경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는 바이든이 이렇게 못 밀어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입장 바꿔서 수소차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이게 깔려 있다는 것은 뭐냐?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설비나 또 수송 같은 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짱이죠. 그러면 남북 교류가 돼야 돼요. 이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했다면은 여기 시베리아 횡단 7도가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 거쳐가는 거점들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불러일으켜질 거예요. 예. 물류 수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유럽에 컨테이너를 보낼 때 기차를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 7도로 가면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는 거. 그렇게 활성화되려면 역시나 남북이 소통이 돼야 돼요. 예, 러시아는 우리 쪽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중국은 배제되겠죠, 당연히. 그게 미국과 러시아의 딜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수소 연료로 전지로 가고,
러시아는 미국과 손을 잡는다. 그럼 한국으로 오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북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뭐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고 그 아이디어를 뭐 구상한 지는 오래됐을 거예요. 예, 우리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한 러시아 LNG 수소 에너지 협력 확대 위해 논의. 네, 이게 벌써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소 에너지 협력 논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멀리 이송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액화라는 설비가 중요해요. 예,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성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배로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건재하게 버티는 것은 LNG 수송선이잖아요. 예,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 그게 액화 수소 수송선으로 바꿔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땅 하면 시장이 바로 형성되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 멀리 뒤처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갑자기 고비용 구조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회 전체가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술적 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지정학적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미국과 중국 문제, 죄송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리고 남북 문제가 해소돼야 되고, 남북 문제가 해소되려면은 북미 간의 해소가 또 먼저 돼야 돼요. 그들이 휴전을 한 당사자들이니까. 예, 남북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휴전의 당사자로서,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을 북한을 적대시할 거야. 우리한테 위험한 존재예요. ICBM이 있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잖아요, 핵무기로. 예. 미국 전역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랑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서 붙겠죠. 예. 그러면 중국의 완벽한 포위 전략이 안 돼요. 그리고 부스럼 만드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제가 찾았던 건데 이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 기사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지열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 이게 왜 그린 수소 생산인지는 아시죠? 원래대로 하려면은 천연가스와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레이 내지는 블루 수소밖에 안 돼요. 왜냐?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방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화석 연료를 떼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열로 대체할 수 있으면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CO2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게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어도 바로 그린 수소가 되는 거예요. 천연가스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탄소는 다 포집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다 알갱이 형태로 땅에 파묻으면 돼요. 흑연이죠, 흑연 그냥. 예. 그리고 러시아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할린이나 이쪽 지역을 러시아 최초 탄소 중립 지역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모델로 준비를 한 거예요. 세상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하고 수소 에너지 협력 관계를 하자는 거잖아요. LNG 파이프라인까지도 한반도를 종단하는 거. 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것보다 가장 큰 희망을 걸고 있는 지역이에요. 러시아가. 자, 이런 부분들이 실행될 시기가 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은 곧 끝날 것 같고, 지금 비핵화를 걸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평화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몽골에 지금 8월 말에 교황이 오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가톨릭 신자가 1,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비핵화, 평화 메시지. 종식 이제 전쟁을 부드럽게 하고, 즉 미중 간의 지금의 갈등은 약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미국이 크게 뒤통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뭐 뒤통수를 친다기보다는 우리 인류한테 필요한 것은 위험에서 해방되고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고 자연하고도 친화적으로 지내는 것이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핵화에 덧붙여서 탈원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안 만들기로 한다. 내지는 뭐 기한을 정해놓고 숫자를 줄이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수소 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탁 보여주는 거죠. 그때 손들고 나갈 사람이 우리는 지난 수소법까지 만들면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확실하게.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석탄 떼는 것보다 뭐 중유나 LNG 떼는 것보다 값이 싸냐? 그럼 러시아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시베리아랑이 살아나고 남북이 소통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고 지금 수많이 쌓여 있는 돈, 갈 데 없는 돈이 제 몫을 하게 되면서 안정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적인 투자처가 발생하고 지역적 투자처가 발생하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수소 투자 최근에 뭐 150조 원인가 하겠다고 말했죠. 감을 잡은 거죠. 앨런 머스크가 그런 말 할 때 수소차 우리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수소에 투자하겠다고. 자, 그래서 비핵화 평화, 탈원전, 비핵화에서 북한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모범적인 사례로. 그러면 미국의 위협 해소 되고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남북 소통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남한의 현재 정부는 작년에 약속했던 담대한 구상을 실현해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뭐 그거는 아래 위가 같이 다 나눠 먹는 거죠. 더 부풀린 다음에. 예. 그런 그림에 조금 더 무게를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테슬라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